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숨겨진 비밀병기. 2. 믿을 수 없는 힘. 3. 긴장된 대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시진핑의 사면임이 결정된 이후 중국의 해상굴기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대회에서 1인 독재를 천명한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력 동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 인근에 수시 도발용 함정 4척을 고정 배치하여 대만 인근 해협을 봉쇄하고 대만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 해군 사령관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 사령관이 믿고 있는 구석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숨겨둔 비밀병기라도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홍콩 매체에서 중국 해군의 세 번째 075형 강습 상륙함 LHD 취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번호 33이라고 적힌 함선이 상하이 후둥 중화조선소에 정박해 있는 사진이 확인되었는데요.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선박 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언제든 해군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공식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강습 상륙함 LHD는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으로 평가받으며 공격용 헬기 30여 대와 수륙 양육용 탱크, 장갑차 등을 탑재하여 대만 상륙에 있어 최대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무인기용 항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대만으로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날려보낸 것은 강습 상륙함용 무인기 운용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 루리 씨는 중국은 대만의 반응을 시험하고자 WZ-7CH 4등 정찰과 공격용 무인기를 대만 해협 너머로 보냈다며 이는 대만 레이더 체계가 중국군 무인기를 탐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 중국 해군의 전력이 무서운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만 해역을 폐쇄해 물류를 차단하는 그레이존 작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세뮤얼 파파로 해군 대장은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해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의 전력이 막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역시 세계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고 붕어빵 굽듯이 군함을 뽑아내고 있어 실제로 맞붙게 될 경우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닐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전력이 나선다면 얼마든지 중국의 대만 해협 봉쇄를 깨버릴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화력이면 충분히 중국의 봉쇄를 깨트리고도 남는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자신감의 근원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라는 것이 조금은 얼떨떨한데요. 실제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지된 이후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날마다 새로운 탄도미사일들이 공개되고 있고 이제는 미국조차 개발에 힘쓰고 있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시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해성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대함 미사일로 올해 초 전력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겨냥한 대함 미사일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공중 발사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사업용 다목적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 미사일 핵심 기술, 대지 또는 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공중발사 초음속 다목적 순항 미사일의 설계 기술과 핵심 구성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공대지, 공대함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시제품은
FA-50 항공기와 국내 최초로 체계 동합되어 공중발사 시험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 기한은 2022년에서 25년으로 비행시험은 2025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은 고체 연료 램제트의 일종으로 연료 공급 계통 단순화를 통해 구조가 간단하고 고기동 급가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 달리 제어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추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KF-21에 탑재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에 이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대 속력 마하 4의 기존 공대공 미사일과 달리 종말 비행 단계에서도 상당한 추진 에너지를 가지고 회피볼륨 구역도 기존 미사일의 3배에 달해 미국의 암람을 뛰어넘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은 대함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완성되면 KF-21에 탑재되어 중국 항모를 겨냥한 항모 킬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뛰어넘는 속력을 가진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공군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이란 마하5를 뛰어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평양 지휘부를 향해 발사될 경우 250km를 단 1분 15초 만에 주파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성공한 국가는 미중 몇세 국가분으로 우리나라가 성공한다면 세계 4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다면 미국의 F-35를 능가하는 무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공대지형으로 먼저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는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최우선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시스템의 구축인데요. 이를 위해 각군은 장거리 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군은 속도가 마하 0.8에 불과하지만 지하 30m까지 관동이 가능한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경고와 표적 타격에 특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무사 미사일의 스펙이 대략적으로 공개되며 마하 5의 속도에 최대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육군의 현무 미사일이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개발 중인 천룡과 비교해도 속도, 관동력, 운용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공군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확보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극초음속 시험체 하이코어 하이코르를 개발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는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곧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코어는 마하 5급 초고속 비행체로 총 길이 8.7m에 중량은 2.4톤이며 2022년과 2023년에 1회씩 총 2회의 비행시험을 안흥시험장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X-51과 러시아의 지르콘과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저고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속 비행이 가능한 HCM 방식의 미사일로 탐지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여 기습 효과가 매우 우수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추진 체계가 3단으로 나누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 추진체는 나로호의 2단 킥모터, 2단 추진체는 한국형 어택즈, KTSSM의 로켓 설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화에서 개발한 나로호의 킥모터는
한국이 개발한 어떤 고체 연료 로켓보다도 비추력이 높다고 합니다. 비추력이 높다는 것은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추력을 낼 수 있다는, 즉 연료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로호 킹모터의 비추력은 250초로 1kg의 연료로 250초 동안 1kg의 추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우주왕복선 부스터의 비추력 242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시간 문제로 2030년이면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막강한 미사일 전력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인해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유격 시스템으로는 제한적인 유격만이 가능하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에서는 사실상 유격이 불가능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으며 각국에서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중, 러 세 국가뿐으로 그중 러시아와 중국만이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미국은 아직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과 우주를 두고 경쟁했던 소련의 로켓 기술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그렇다고 쳐도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핵심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 이후 300여 개 이상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 미국 국방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흘러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에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연구에 힘쓰고 있는 연구진들에게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요격 미사일 체계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지와 하늘을 잇는 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의 로켓 누리호의 발사가 생각나지만 꿈과 희망을 담고 우주로 향하는 게 아닌 아기만을 담고 대만을 향해 발사된 중국 로켓의 연기입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향해 포격 훈련을 진행했고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대만 역시 이에 맞서오는 9일 포사격 훈련을 예고해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해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에까지 군사적 위협을 감행해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어느 쪽이든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쟁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한국은 언제 불붙을지 모를 화약고의 한가운데 있는 형국입니다.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위협에 국방부는 기존 진행 중이던 한국형 사드, 캠드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의 미사일이라도 막아내는 것은 물론 공격의 근원지를 날려버려 한반도로 향할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군의 호언장담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환경에서 사드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보는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 캄드 코리어 에어앤 미사일 디펜스의 개발에 돌입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철의 장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캠드는 한 개의 무기로 이루어진 방공체계가 아닌 고도별 미사일, 포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무기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고대 별 대공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공무기로 미군에서 개발한 정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세드가 있습니다. 탄도탄만을 겨냥해 개발된 방어체계로 최대 사정거리 200km 안이 40에서 150km 고도 내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1000km에 달해 배치될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결국 포대까지 설치되며 미국 외에 완전한 사드가 설치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드의 요격고도인 40에서 150km 밖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 서울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 갱도 진지를 건설하여 330기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고 300에서 600mm에 이르는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에도 포탄 요격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수백 발의 포격을 막기에는 사드의 요격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판단한 국군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얻어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 체계 램드의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지하드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돔이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피지의 고위 지휘관이 사익스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6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미사일 공격과 포격의 방어에 효과적인 아이언돔의 도입 역시 고려됐었으나 한반도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한국형 아이언돔의 자체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한국형 아이언돔 램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만 3조억 원이 투입된 램드는 양산되어 수도권 및 주요 방호, 목표 일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사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거리 40km 고도 10km 이하의 방사포탄과 탄도 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고 한 번에 100발 이상의 적 포탄이 동시에 날아와도 추적 가능한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일대에 요격 미사일 16발이 탑재되는데 완편된 램드 시스템은 총 192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최고 9개의 완제된 램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총 1800기의 요격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램드에 탑재될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10억 원이지만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3D 프린터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 대량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램드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6년 앞당긴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 역시 같은 달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통제소 1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되어 탄도탄과 항공기 모두에 대응 가능한 대공무기입니다. 영상 속 부요 시험에서 보듯 고고도에서 정교한 궤도 수정을 통해 적 IVM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반도 방공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역시 얼마 전 진수식을 마쳤었는데요. 최대 탐지거리 1800km를 자랑했지만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던 ICBM 요격 미사일인 SM-3이 배제되고 SM-6 미사일까지만 탑재되어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기존 한국 이지스함의 평가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정조대왕 함을 비롯한 KDX-I 배치 II 세척이 수직 발사 체계는 SM-37가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900km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 함대공 미사일 SM-3이 정조대왕 함에 탑재되어 북한의 ICBM, SLBM을 차단해줄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SM-3을 왜 배제했느냐는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이종석 국방장관은 합참에서는 소요상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 판단했을 것이나 이지스함의 작전 개념과 한반도에서 탄도탄 지상 방어를 위한 SM-3의 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 순위와 작전 운용 개념을 고려해 SM-3에 대한 전력화 속도를 조정 중이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아직도 도입 미정인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의 지대지 탄도탄과 SLBM의 방어는 현재 지상 기반 캠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 역시 무기체계와 함정을 동시에 전력화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통해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 측에서도 SM-3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최강의 전술이었던 팔랑크스 진 방패와 방패를 맞대벽을 구축하고 긴 창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방패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적을 향할 창 역시 중요한데요.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나 탄도 미사일의 물량이 막대한데 이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캠드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사소를 공격해야 한다. 날아오는 포탄이 아닌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타격해서 공세를 끊어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킬체인 전략입니다.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해서 아예 공격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 전략이죠. 걸프전 당시 미군이 적의 스커드 발사기지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체계로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타격 순환 체계로 만약 평가 단계에서 적의 피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1단계부터 목표물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격이 이어집니다. 만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킬체인이 발동되며 3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전략무기를 북한으로 투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시간 이내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 계획이죠. 기존 한국의 킬체인 전략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었지만 몇 차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며 한국형 킬체인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킬체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미군과 같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회 공군주요 전력을 총동원한 일제 타격으로 30분 이내로 주요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구축 중이며 2023년 완성될 계획입니다. 최강의 방패와 최강의 창을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는 오래된 고사성어이죠. 모순의 대결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이기기 위해선 최강의 창뿐만 아니라 최강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해진 방어로 적의 위협에도 흔들리질 않을 강군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